농식품부에서는 5년마다 10년마다 작은 목표치를 세워요. 5년이 되고 10년이 됐어. 안 됐어. 목표치 달성이 안 됐어. 그럼 누가 책임을 지나요?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식량 자금률 목표치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숫자일 뿐이야. 관료 적폐를 해결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대통령이 4번이 되든 5번이 되든, 농식품부 관료들의, 고급 관료들의 머리가 세탁되지 않는 한 우리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주제 발표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농정포럼의 정책팀장님을 맡고 계신 이창환 팀장님으로부터 대선 공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이창환 팀장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기본농정 먹거리 실천포럼 정책팀장 이창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충북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북하면은 현장에서 또 의회에서 또 학계에서 아주 열심히 알차게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현장에서 아주 그 모범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또 우리 그 농촌의 그 농민 리더분도 계시는 지역으로 제가 좋아하는 지역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초대해서 고맙고요.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소개를 좀 빠뜨렸는데 저랑 같이 오신 분들이 또 계셔요.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의 선대본 농어민위원회에 아주 중요한 중추 역할을 하고 계시는 두 분이 계시죠. 한 분은 우리 그 한설구 기획팀장님 함께 지금 하고 계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위원회의 우리 그 조직팀장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는 그 김영구 팀장님도 함께 서 있었고요. 네. 아까 우리 그 김호윤 팀장님도 계시는데 소개를 했기 때문에 두 분이 빠져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조금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고 또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정책 제안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고 하는 것으로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자료집에 아주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의 의견을 받아서 이걸 이제 그 취합을 해서 완성된 형태의 정책 제안을 당하고 협의하고 선대본하고 협의해서 최종 완성하는 단계를 갖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정책 공약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행 방안, 그 다음에 소요 재원 마련 방안 이것들도 지금 세밀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나와 있는데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아직 작업 중이어서 이행 방안과 소유 재원 마련 방안은 일단 이 자료집에서는 좀 빠져 있습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좋은 정책 제안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완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이모선 의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후보께서 대전환이라고 하는 그 모토로 지금 이 선거에 임하고 계십니다. 이 대전환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영역이 있겠죠. 근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의 대전환. 그 다음에 불평들과 그 불균형이 없는 사회로의 전환.
이 두 가지가 저는 가장 인상이 깊었고요. 우리 농업, 농촌, 농민 문제하고도 아주 깊이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 농민들이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뭐랄까요, 존중받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있었는가. 그리고 농민들과 농촌의 도시보다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이 제대로 극복되어지는 과정이 있었는가라고 봤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히 얘기를 하건대 대전환의 사회에 저는 농업 먹거리가 기본이 되는 나라로의 대전환, 그 다음에 농어민이 존중받는 나라로의 대전환, 그리고 농촌이 행복한 나라로의 대전환, 이게 우리 농업 농촌 먹거리계에서 이번 대선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관철해야 될 그런 세부적인 대전환의 과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농업 농촌 먹거리의 대전환에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의 현실, 그 다음에 과거의 공정은 어땠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되짚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3페이지, 자료지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 정도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3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역대 정부에서 식량 안보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정책 용어로 써왔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농민들이 만족하고 국민들이 지지하는 식량 안보 정책을 제대로 추진했는가라고 한번 되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식량 자금률 목표 수준도 후퇴했죠. 농식품부에서 후퇴해서 발표를 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국회에서도 의원님들께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항상 우리는 농민들은 농업은 항상 뒷전에 처해 있고 정부가 어떤 얘기를 하던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믿어보자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많이 이제 응해졌던 것도 있고, 물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섭게 질타는 했었죠. 그러나 아직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역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익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최근 들어서 많이 쓰이고 있죠. 특히나 이제 공익형 지필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 공익적 역할에 대한 지원 또는 보상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익적 역할을 하는 주체는 농민입니다. 이 농민에 대해서 국가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농민들을 존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공익형 지필제는 문재인 정부 농정에 있어서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공익형 지필제뿐만이 아니라 농민을 제대로 존중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은 바로 농산물 값은 쌀값은 무슨 값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농민값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농민들이 상당히 이 고된 노동을 통해서 생산해낸 이런 농산물, 쌀에 대해서 언제 제대로 된 가격이 보장이 됐었는가 하는 측면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농민 노동의 가치가 국가가 또는 사회가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도 근원적인 문제는 농민과 농촌 주민의 노동과 행위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공익형 지필제에 얼마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그 다음에 사회가 우리 농어민을 얼마나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가, 또 우리 농어민도 스스로 얼마큼 노력하는가, 이런 문제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쾌적한 환경과 전통 문화가 살아있는 농촌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듣죠. 자, 그런데 농촌이 얼마나 살기 힘들면 농촌 소멸이라고 하는 그런 위험적인 상황까지 우리가 빠지겠습니까? 젊은이들이 떠나고 농촌이 고령화되고 하는 현상이 왜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농촌이 정말 이 농어민들이 자신의 그 삶의 터전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고 국민들도 와서 살고 쉬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역 푸드플랜 정책이 추진이 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기 때문에 지역 푸드플랜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이 지역 먹거리 시스템을 잘 갖춰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소비가 생산을 견인한다면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작년이죠. 농특위에서 이제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을 연구하고 수립을 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그걸 거절하고 식량 계획이라고 하는 축소된 계획을 가지고 그걸 이제 무마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 푸드 플랜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이 지역의 먹거리 체계를 어떻게 지원하고 또 어떻게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소비가 생산을 견인한다는 것은 지역 푸드 플랜 중심으로만 한다는 것은 약간 반쪽짜리 그런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문제의식을 놓고 봤을 때 바로 역대 정부의 농정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역대 정부의 농정에 대해서 선거 때 이제 기대를 하긴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실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농정이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농업노총 농민 먹거리 문제가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모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기후위기 문제가 여러 가지 이상기후를 만들어내면서 농사짓기가 옛날보다 더 어려운 것을 농민들은 더 피부로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후변화 문제는 바로 먹거리 위기로 이어지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재작년부터죠. 국제 곡물가가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제 원자재가의 상승도 있지만은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농촌 소멸이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위협이 또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듯 복합적인 그 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 농촌, 농민,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갈 것이냐. 미세한 정책 조정으로는 불가하다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성찰을 통해서 농정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농어민을 농정의 수혜 대상에서 주체로 인정하는 그런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 농어민들의 주체로서의 자기 역할과 또 존재감을 알리는 여러 이제 행위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정부가 이 농어민을 농전 주체로 인정을 한다면 과거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대와 그 다음에 실망이 반복되는 농정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판과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농정의 대전환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기조와 방향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조는 농업, 농어촌, 먹거리가 기본이 되고 농업이 존중받는 나라, 이것이 바로 농정의 대전환의 기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향은 5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농업에서는 기후재난과 식량위기 시대 국가의 기본이 되어야 할 공공산업으로서 인정받는 것, 농어민은 존중받고 대우받아야 될 식량안보와 국토관리의 파수꾼이다. 그리고 농어촌은 농어민이 행복하고 국민이 행복한 3토 1토 쉼터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먹거리는 국민 누구나 누려야 될 삶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농정 추진에서는 물론 자치분권, 협치농장 추진으로 인해서 현장 중심적인 그 농정을 펼쳐나가야 되는 과제도 있고요. 또 이러한 산적해 있는 농정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그 예산 구조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에 맞는 그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냐면 2006년도인가요? 그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미 FTA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섰던 김영정 통상교섭본부장님이 지금 이재명 후보님의 통상
국제통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이분이 최근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전안에 있어서 중요한 안보 영역이 세 가지다. 그게 국방, 기술, 식량. 이 세 가지의 안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 양반하고 엄청 싸웠던 생각이 들면서 아 이것도 긍정적인 변화로 가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김현종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감각이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고 여러 정보를 취득하다 보니까 국방, 기술, 식량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세 가지 안보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의 농민들은 식량 안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피부로 느끼면서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이 김현종 씨는 되게 이제 객관적인 정보에 의해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이 식량 안보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될 것이고요. 또 후보님도 지역을 다니시면서 반복되게 말씀하시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농업은 전략산업이다. 국가 전략산업이고 식량 안보가 중요하다. 그리고 농촌이 행복해야 된다. 그리고 농민이 행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농민 농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농업이 국가의 미래 발전에 발맞춰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식량 작업률과 그 다음에 농지 문제와 몇 가지 문제를 또 언급을 하셨어요. 이렇듯 그 후보가 갖고 계신 생각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전안에 있어서 농업이 그 대전안에 전체적인 어떤 그 궤도 속에서 함께 갈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주고 있는 걸 보고서 저는 한편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경 대전안을 위한 정책 구조는 뒷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농업, 농어민, 농어촌, 먹거리, 농정 추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세부 정책 과제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서는 기후위기 극복 농업, 이 기후위기 극복 농업은 우리가 그동안 자연을 수탈하는 방식의 이런 삶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환경 생태를 보존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농업 역시도 환경 생태 농축산업의 확대 그리고 이런 환경 생태 농축산업의 확대를 위해서 우리 농민들의 그 노동의 어떤 가치를 존중해주는 측면, 그 다음에 공익적 기능을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공익형 지불금을 현재 수준에서 4억 5조 원 수준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세부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량 위기 극복 평화농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보시면 쌀, 보리, 콩, 밀 이러한 이제 주요 품목 등에 대해서 자금 목표를 확대하고 이 자금 목표 확대치를 이행하기 위한 그 이행 점검을 충실히 하고 또 공익형 지불금 내 선택형 지불금에 식량 안보 지표를 넣어서 그야말로 식량 자금률을 향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게 농지제도 개편이죠. 식량 자금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한 농지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책령으로 농지 청량보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식량 자금률을 높이기 위한 적정 농지를 확보하고 적정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도시인들이 농지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이제 제도를 또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농지 실태조사 그리고 농지 실태조사 이후에 불법으로 또는 도시인들이 합법적으로 얻었다 하더라도 실제 경농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농지법을 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후보께서도 농지법 개정을 당론으로 이제 채택해달라는 그 당내에 이제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거 및 유통 가격 정책의 혁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안정적인 그 유통 또는 농민들의 수치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주요 농산물에 대한 계약 재배를 확대를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또 지금 도매시장의 그 도매 거래 제도의 그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온라인 그 도매 거래를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지금 이제 그 광역별로 그 도매시장이 있는데 오래되고 낡아서 이걸 이제 시설을 좀 그 현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APC 시설도 그 스마트화해서 현장의 APC 시설과 그 다음에 도별 도매시장, 여기는 이제 그 광역 거점 이제 분류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온라인 그 도매거래 것과 연결되는 전체적인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산자들의 자율수급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의무자조금 제도가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의무자조금 제도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된 사업을 지금 잘 하고 있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이제 의무자조금 해당 농산물에 뭐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지역적인 활동이 중심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생산자 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 현치농정 실현,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현장 중심의 농정이 추진이 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치를 통해서 합리적인 그런 농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어민 분야에서는 농어민 소득구장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여러 이제 그 운동을 벌이고 있는 그 농민 기본소득 운동본부의 그 농민 기본소득도 이 농어민 소득구장 영역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계약재배를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농민분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상이변, 날씨와 더불어서 농업 인력난이 상당히 좀 심각했죠. 그래서 이 농업 인력 해소를 위한 여러 이제 조치들을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청년 여성 등 미래주체 육성도 또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지금 창업농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정부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 있는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청년 창업농에 지원되는 3억 원이라는 돈이 오히려 청년들이 빚쟁이로 만들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된다라고 이제 개편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같이 10년 상환인데 막 들어온 청년이 5년 안에 1년에 3천만 원 이상 갚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비현실적인 문제를 청년농 지원 정책을 완전히 이제 그 개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사회경제적으로 이제 지위 확보가 아직 미흡한 측면이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여성농업인들이 요구했던 정책 내용인데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아직 온전하게 개편이 안 된 측면이 있어서 이참에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 개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 분야에서는 농촌 소득 향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공동체 활성화와 연결이 되지만 후보께서도 자주 말씀하시는데 마을 연구명 햇빛 농사, 그 다음에 바람 농사, 그러니까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발전 이런 걸 통해서 기존에는 돈 있는 도시의 업자가 농촌에 들어와가지고 농지를 사든가 또는 농지를 임대해서 임차농을 쫓아내고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또 영농형 태양광이라 해서 무분별하게 농지를 훼손하는 이런 정책이었지만 그걸 바꿔서 마을 공동체 주도형 태양광을 또는 풍력 발전을 통해 가지고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이 마을에 계신 주민분들이 연금 형태로 배당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농지를 훼손하는 것은 거의 없고 기존의 건물, 그다음에 주차장, 공유부지 등등 또는 도로 사면 등 여러 가지 이제 그 가능한 이 공간을 활용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촌 활성화입니다.
도시하고 농촌하고 사회 서비스 달성 기준이 농촌이 약 한 60% 정도 되고요. 도농복합시가 약 한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와 농촌의 이 사회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생활 SOC 시설에 농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 내용을 넣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마을 주치, 그 다음에 또는 의료 생협 같은 것이 될 수가 있죠. 또는 이런 작은 도서관, 또는 영화관, 목욕탕 등등 농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 서비스를 보장하고, 그 다음에 고령화된 이 농촌 사회에서 농어촌 돌봄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서 귀촌을 한 젊은 청년들이 이런 사회적 일자리를 활용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또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살림은 여러분이 이제 한때 언론을 통해서 이제 문매를 맞았죠. 모두배기. 그러니까 이것은 살림 보호가 아니라 완전 살림을 망치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하는 문매를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배기보다는 살림을 적정하게 이제 가꿀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또 목재를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임도도 잘 확충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세부 내용이 정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농사촌 재생에너지는 앞에서 제가 그 농촌 소득과 연동되어 있는 문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농산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 분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죠. 농촌에, 농업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왜 농업이 농촌이 항상 그 모양이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건 일정 정도 오해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이 농촌이라고 하는 공간이 디지털 기술 또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계해서 이 미래의 먹거리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겠다.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제 조금씩 뜨고 있는 이제 그린바이오, 그러니까 자연 재료 또는 농업 재료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그 고가치를 낼 수 있는 이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는, 이러한 이제 산업을 육성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이 농식품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식품이 이제 많이 진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 그 간편식이라든지 또는 펫푸드라든지 여러 이제 새로운 그 농식품 신성장 동력을 창출을 해서 농촌이 그야말로 이 농산물과 그 다음에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 보장 위기 극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공공 밥상을 늘려서 하루 한 끼를 보장하는 그러한 먹거리 정책으로 전환하자. 즉 공공 급식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GMO 완전 표시제도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후보께서 정책 메시지를 통해서 GMO 완전 표시제를 하면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소비자 선택권이 더 넓어질 거 아니냐, 더 이득이 될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메시지를 내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먹거리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이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돌봄 정책을 먹거리라고 하는 의제와 연결시켜서 먹거리 돌봄도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경 추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자치분권 농정, 그 다음에 협치농정, 그 다음에 농식품부 예산 확대, 이 세 가지가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경 대전화를 위한 정책 구조가 이렇게 5개 분야에서 여러 세부 정책 과제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광역 단위 순회 정책 토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충남과 경남, 이 자료에는 충남과 경남의 그 토론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전북 했고 오늘 이제 충북을 하는데요. 전북 내용이 지금 빠져 있네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전북 내용과 내일 있을 경북 토론 내용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충남과 경남에서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이 갖는 그 공익적 자원적 가치와 기능에 대한 지원 내용을 개원을 통해서 헌법에 명시하자. 뭐 이렇게 이제 요청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와 2050 탄소중립 관련한 농업 지원 정책을 마련하자. 그리고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자. 그 다음에 탄소중립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 비전을 확충하자. 그 다음에 기후위기, 먹거리 위기에 대비한 먹거리 자금력을 확보하자. 그리고 청년에게 국가 소유 농지를 임대하자. 이 부분도 저희들의 정책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공공농지를 매입을 해서 청년들에게 이제 그 적정한 가격과 적정한 기간에 임대를 해주고 또는 기농자에게도 임대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정책을 실시하자 이렇게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남 토론회에서는 이제 비슷합니다만은 특히 농민기본법을 제정하자. 그리고 경제 의존의 원칙이 실현되는 농지공개념을 도입하자.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남북 농업 평화지대 설치와 남북 공동 식량 생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자. 이런 제안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주 이제 그 재미있고 명쾌한 그런 제안인데요. 농기계는 국가가 농기계 독립 배송,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합해서 아예 공개화해가지고 농민들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농기계가 임대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아주 좀 그 톡 튀는 아이디어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농협개혁입니다. 그래서 이 농협개혁 없이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게 온전하게 실현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시면서 기존의 이제 지주회사 체계로 그 지금 운영되고 있는 농협 체계를 지역농협과 그 다음에 시도연합회, 중앙연합회 이렇게 3단계의 구조로 연합회 구조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광역별 토론회를 하면서 나왔던 그 제안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제안할 정책 공약에 이걸 어떻게 배치를 해서 세밀하게 짤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주신 말씀도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놓치지 않고 적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다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에서 제가 이 농정의 대전환과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어떤 정책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정책의 무기라고 하면 그 무기를 쥐고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향후 5년의 실패는 평생을 좌우한다. 농민 존중과 지속가능한 농업, 살만한 농촌으로 반드시 농업의 대전환을 이뤄내자. 여기서 향후 5년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역대 정부가 우리가 최소한의 기대를 걸었지만 최소한의 기대마저 실망으로 돌아오는 이런 이제 현상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세월이 이제 몇십 년이 되는 거죠. 이 몇십 년 동안 우리 농민들은 항상 패배감,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한 불신, 이런 그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고, 구체적인 현실에 있어서도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의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누적된 상황에서 향후 5년의 선택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이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같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사람도 내년이면 이제 55년은 뭐 환갑이네요. 그래서 저도 네, 5년 전보다 정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활동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나 새로운 젊은 친구들이 우리 농업계에서는 올라오질 않잖아요. 옛날처럼. 그렇기 때문에 향후 5년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노동이 존중받고 농민이 존중받고 그 다음에 불균등과 불평등을 전환시킬 수 있는 사회로의 출발에 우리 농민들이 우리 농업 문제가 농민 문제가 먹거리 문제가 이 궤도 안에 잘 안착이 되고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 구조를 만들어야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대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밑에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구체적인 우리가 고민해야 될 바를 적었는데요. 제가 그 중앙 단위에 있는 농민단체 정책 공약들도 이렇게 다 봤습니다. 스크린을 해봤어요. 다른 것도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 있는 농민단체들이 과거의 연대연합의 흐름이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되게 분산적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는 지역에서부터 중앙농민단체까지 서로가 다른 것은 존중을 해줍시다. 그거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비난하지 말고 존중을 해주고 같은 것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뭔가의 우리의 농업 전선을 다시 형성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제 뭐 한자성어로 구동존이라고 해놨습니다. 그건 시군 단위 지역에서부터 그 흐름을 만들어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거 하다못해 우리 시에 현수막 30개 걸어보자. 자, 얼마씩 내서 우리가 구호를 이렇게 해서 우리 의지를 표명합시다.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공동의 이름으로 함께하고 아 현장의 흐름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아주 기초적이고 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 이상의 시절까지 할 수 있는 지역은 그 이상의 실천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쩌면 노골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농정의 대전환을 실천할 수 있는 후보에게 우리가 집중해보자. 저도 사실은 그 강기가구원 보좌관 됐고 민주노동당 당적을 가진 적도 있고 그 뒤에 이제 그 통합진보단 되면서 탈당을 하고 당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이 진보당에도 있고 정의당에도 있고 민주당에도 있어요. 예, 진보당 정의당 활동하는 친구들 가끔 통화를 해봅니다. 그러면 내가 현재 당정을 잃지만 나도 이재명 후보 지지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다른 것도 그렇지만 농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많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약속한 적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나름대로 그런 흐름이 바닥에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정의 대전환 실천 후보에게 집중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 세 번째는 지속적인 농정 참여로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하게 그 다음에 못하는 것은 더 잘하게 부족한 것은 때로는 질책을 할 때는 질책을 해야 되겠죠. 요런 이제 주체가 우리 각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돌이켜보니까 역대 대선이나 총선 중요한 시기에 이 농정을 만들어서 요구했던 그런 흐름이 선거가 끝나면 하루아침에 탁 사그러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행이 되고 이행이 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뭐고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를 꾸준히 점검하고 그걸 개선해내는 조직적인 노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농경 먹거리 실천 포럼이라고 하는 데가 대선이 끝나더라도 그러한 역할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서 실제로 농정의 대전환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내부 동력으로 우리 농업계 내부 동력으로 삼자. 여기에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은 존중을 하고 다른 것을 어떻게 우리가 현실화시킬 건지 같이 고민을 하되 같은 것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부동존의를 만들어가서 실제 그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동력이 실제 성패를 가름짓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게 좀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제가 약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로는 우리 토론자 여러분과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느끼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